예, 지금 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지난 1년 동안 주장해왔던 전기차밖에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바이오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재료가 먹히면서 상한가나 이런 급등주가 지금 이 바이오에서 몇몇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폐기물 쪽이 관심을 받으면서 60일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자, 그동안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것은 역시나 전기차입니다. 아직까지 21선과 61선이 나란히 평행 추세가 나오는 것은 거의 전기차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전기차는 또 역사적 신고가나 52주 신고가를 깨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씩 장이 안 좋을 때 좀 조정도 받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한 이틀 조정받고 나면 또 언제 또 올라갔던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좀 유일하게 전기차입니다. 돌아보면 올라가 있고 또 보고 있으면 또 안 가다가 또 며칠 지나서 보면 또 다시 신고가를 깨고 있는 전부 전기차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유는 실적이죠. 지난 3년 동안 전 업종이 고르게 매년 이익 성장한 종목은 거의 유일하게 현 전기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실적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코엔텍과 인선ENT, YNT 간간히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급등 테마로 업종으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이 폐기물 업체입니다. 자, 앞서의 이 전기차 업종들이 특징이 지난 3년 동안 이익이 고르게 성장했다. 모든 업종이 다 성장했다는 건 똑같습니다. 폐기물도 좀 네 종목이 있는데 KGETS를 빼고 이 코엔텍, 인선ENT, YN텍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끊임없이 실적이 이익이 개선됐고 미래 실적을 최고치를 찍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업종이라고 해서 덩어리째로 움직일 만큼 종목 수가 많지. 겨우 해봐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국내 폐기물 업체가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시총이 다 낮죠. 2천억대 수준밖에 되지를 않고 있고 이 또 YN텍은 뭐 800억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렇죠. 다 합쳐야 1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1조 수준이다 보니 전혀 시장에서 주목을 큰 돈이 들어오는 자금들은 이 폐기물을 관심을 갖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의도의 큰 손들도 이 폐기물 업체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환경 관련한 이 소각과 이 매립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환경 이 기준 때문에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워낙 고마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영업이익은 지난 3년 동안에도 증가했지만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기차랑 다를 것이 뭐가 있나, 그렇죠?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 전기차는 업종 덩어리가 커서 수급이 돌아서 움직인 거고 얘네들은 종목이 해봐야 서너 개밖에 되질 않으니까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똑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는 많은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는 없죠. 많은 경쟁 업체들과 싸워야 된다면 폐기물 업체는 국내에 누가 들어올까요? 자금이 많다고 해서 뭐 외국계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들어와서 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냐? 삼성전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폐기물 소각 장치를 하고 폐기물 업체 사업을 할 수 있냐? 할 수는 없죠. 업체를 인수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새롭게 만들고 소각장을 설치하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더 진입장벽이 높은 쪽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내다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사업 같습니다만 이것이 돈 되는 사업이고 실제 마진은 굉장하죠. 코인텍 같은 경우는 원래 1분기에 마진이 40%가 나왔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30% 정도가 나옵니다. 이 울산에 10만 평의 소각장을 메커리가 사서 소각장을 2개를 넣고 그 울산 산업단지에 나오는 모든 이 산업 폐기물들을 전부 소각하고 하는 것이 이 코엔텍이죠. 그러니까 마진을 부르는 게 값이죠. 만약에 가격이 마진이 비싸다 하면 이 폐기물 갖고 딴 데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이 고마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폐기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동산의 가치까지 올라가니 껌 먹고 알 먹고가 이 폐기물 사업이 되겠죠. 자, 이 바이오 쪽은 재료가 좀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의 상한가 15%가 아니라 지금 상한가로 30%인데 30%짜리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코아스템, 이번에 코아스템은 이번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었고 알테오젠은 2주 전에 그리고 테고사이언스는 지난주에 해서 좀 재료가 나오니까 바로바로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급격히 무너지던 지난 2월달, 4월달 이럴 경우는 재료가 나와도 상한가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한가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30%짜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시장에서 좀 재료가 먹히는 걸 봤을 땐 이제 바이오에도 슬슬 매기가 좀 붙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역시 실적은
전기차는 결국 주가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자 어쨌든 보면 이 전기차는 4차 산업의 또 근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코엔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 사업이 되겠고 탈원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탈원전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속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그걸로 스팀 에너지를 만드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것도 전기차와 이 폐기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익 성장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도 꾸준한 종목은 이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시장에 뭐가 중요한지를 포커스를 잘 잡고 그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바이오는 앞으로도 재료가 먹히는 거니까 재료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그동안에 전기차는 뭐 1년 동안 설명을 드려와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전기차를 더 설명드릴 것은 좀 없지 않나 싶은데 자, 일렉포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장 직접 탐방을 가서 볼 수 있는 것 정도의 이거는 뭐 워낙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말씀 많이 드려왔었고 우수 AMC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자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축을 들어가는 브라켓을 만드는 회사가 이 우수 AMC인데 역사적 신고가까지 왔지요. 자 보시면 장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역별이 급락장입니다만 이렇게 21선과 61선이 나란히 평행 추세로 가는 종목군들은 전기차에 거의 다 있습니다. 신고가를 깨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PNT도 이미 정별은 지난 4월 달에 정별이 되고 지금 21선과 61선이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에코나 사마, 콘덴서, 일지머티리얼 같이 그렇게 좀 하다고 퍼포먼스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롤트롤 장비는 사실상 국내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이번에 삼성 SDI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중국으로 kor업체들에까지 공급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은 PNT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수온을 막아주는 코팅 장비는 필수적으로 배터리 팩은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PNT의 실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볼륨이 조금 적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마 콘덴서가 50억에서 갑자기 뭐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건 좀 보시면 자 너무 공격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으시면 될 부분이고 PNE 솔루션도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골든크로스 나오고 2차 시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하면 PNE 솔루션을 보시면 되겠고 정부의 그런 정책들 이런 급속 충전기에 설착되는 어떤 PNE 솔루션과 관련이 있고 최근에 제일 핫한 것은 후성입니다. 뭐 폭염과 관련해서 또 냉매가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 시간에 또 이익 성장 또 수급 관련해서 매집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또 따로 추천했었던 종목이 바로 최근에 후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냉매가스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또 삼성 에어컨에 삼성 그 냉장고에다 거기 들어가는 냉매가스를 공급하는데 워낙 이 폭염이 좀 덥습니까? 100년 만에 오는 최악의 폭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냉매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충전이 계속 밀려올 거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전액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전해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2위 업체가 이 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후성이야 양수겸장의 종목이다라 보시면 되겠고 매년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원래는 많이 나오겠죠. 원래는 뭐 워낙 이 냉매가스 쪽에서 대박을 그쪽에서 원래 실적이 주력이니까 대박을 터뜨렸고 기관들의 매집 개별주는 그렇습니다. 개별주는 외국인보다 오히려 기관 매집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것이 좋겠죠. 2개월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도 있겠죠. 역시나 자 실적이 상대적으로 시총에 비해서 시총이 1조가 넘는 자 대형주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선 영업이익의 볼륨은 적지만 기관 수급이 그걸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매집을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상 EPS가 잘 나올 종목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의 실적보다는 자 올해 혹은 내년 미래 실적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하기 뭐하다.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기 뭐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의 가치를 파악하기 뭐하죠. 재료와 가치에 대한 분석은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팩트니까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든 실적이든 수급이든 모든 것을 다 이거는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엔텍을 봅니다. 코엔텍은 울산 지역에
예, 자, 폐기물 업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이 맥커리가 최대 주주가 되죠. 맥커리는 우리나라의 대결산업, 진주산업, 리클린, 코엔텍을 이 맥커리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두 개 업체가 미국의 모든 그 폐기물 사업을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형화가 되어 있는데 국내는 대형화가 되질 않죠. 그래서 코엔텍은 아마도 지금 사 있는 맥커리가 여기다가 진주산업과 대결산업, 리클린을 붙이고 해서 좀 더 대형화로 가지 않겠나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떤 중심은 코엔텍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네요. 자, 일단 기간 수급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수급이 안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60일선 돌파가 됐으니까 코엔텍을 중심으로 놓고 자 남북 관련해서 그쪽은 아마도 지역 YN텍은 뭐 여수 쪽 이 또 코엔텍 같은 경우는 뭐 울산 지역 자 인선이엔티는 아무래도 중부권 이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남북 경역과 관련해서 인선이엔티나 또 어쨌든 보면 전국구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천 쪽과 강양 쪽은 내년에 또 매립 사업을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250억의 매출 여기에 40% 마진을 보니까 내년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3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건데 내년에 사천과 강양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100억을 곱하면 거의 400억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2,700억밖에 안 되고 부동산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60일선은 당연히 강하게 뚫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그동안 인선이엔티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정도면 유산주로도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유산주 관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들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나가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자 미래에 보고 좀 사서 주식 한 5천만 원씩 사서 묻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YN텍은 뭐 전국구는 아닙니다. 지역구인데 장점은 그거죠. 장점은 YN텍은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800억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5척의 운반선을 갖고 있는 또 자회사도 갖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난 연도에 125억을 거뒀어요. 대단한 거죠. 125억인데 시가총액 800억이에요. 원래 한 150억 정도가 나오면 밸류로 따져도 5배, 6배 수준밖에 되질 않죠. 성장주가 사실 내재가치로 따져도 굉장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태고사이언스가 상한가가 나왔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 주름 개선 치료제 때문에 그렇죠. 원래 하상치료제 쪽으로 칼로돔과 홀로돔으로 하상치료제, 세포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한점 몸의 피부를 절개해서 체외에서 배양을 해서 갖다 붙여서 하상을 치료하는 정도의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주름 개선 세포치료제를 배양해서 붙여서 치료하는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시장 자체가 이 스킨 쪽, 이 필러라든지 보톡스의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아시죠. 근데 그보다 오히려 더 효과 면에서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라 이 재료는 자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았죠. 어쨌든 상한가 한 방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선박김이 일어났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 차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는 좋은 재료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재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 항암 이 치료제를 어디로 보였어요? 항체 약물들을 이 정맥 주사로 해서 몇 시간 동안 놓다면 지금 피하 주사로 놓는 방식을 딴 게 바로 이 알테오젠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처방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 상한가가 나왔고 상한가 나오고 난 이후에 21선 위에서 어느 정도 새롭게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상한가가 끌어올려놓고 빠져나가는 그런 먹튀 종목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봐야 되겠고 상한가는 안 나왔지만 GMP가 지난 금요일 날이었었죠. 이 자회사가 화장품 업체죠. 중국 티몰에 자 입증했다라고 해서 6%대 급등하고 나서 이번 주 내내 올라가고 있습니다. GMP가 이 천연물을 이용한 치매 치료제 이상을 마쳤다라고 했었고요. 코아스템이 이번에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코아스템의 핵심은 루게닉병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 유로나탈이 이번에 미국의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 해서 재료가 나옵니다.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료 자체가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급락하지는 않으니까 월요일 날 또 낮은 음봉에서부터 한번 다시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